농을 잘하는 임금.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다. 7년이란 전란을 겪고 나니 국토는 여지없이 짓밟혀 어디 가나 처량한 경상이었고, 백성은 생리사별하여 얼굴에 수심뿐 웃음이라고 없었다. 이때 나라의 임금은 가라앉은 민심을 돌려세우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생각하던 끝에 우선 대궐 안에서부터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우정 신하들과 농짓거리도 하고 우스운 수수께끼도 내놓곤 하였다. 어느 하루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꺼냈다. 짐은 오늘 즐겁게 놀자고 경들을 불렀네. 과인이 이제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임금이 신하들과 놀며 수수께끼까지 내는 일은 고금의 처음이라 모두들 기뻐하며 임금 앞에 다가앉았다. 옛날 오누이 둘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타고 저 망망한 바다에 나갔었지. 그래,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임금이 신하들과 크게 거간을 두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말하니 신하들도 크게 꺼리지 않고 임금의 말 사이에 쐐기를 쳤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채 같은 파도가 일어 고깃배는 밀리기만 했네. 세찬 파도가 일어 자그마한 배를 미니 그까지 배가 다 뭔가 물 위에 떨어진 나무 이파리지. 고깃배는 밀리고 또 밀리다 보니 정처 없이 밀려서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아득히 멀고 먼 무인 고도에 가 닿았다네. 그래, 경들이 어디 맞춰보게나. 그 오누이가 어떻게 되었겠나. 어떻게 될 게 있사옵니까? 누이는 누이고 오래비는 오래빌 게 아니옵니까? 한 신하가 제꺽 이렇게 대답하는데 오성대감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내놓았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왜인가? 신의 생각에는 처음에는 오래비는 오래비고 누이는 누이였겠지만 3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 보옵니다. 무인 고도에서 살아가자니 그럴 수밖에 있사옵니까? 예끼, 거 무슨 당치 않은 말인고? 아무리 무인 고도이기로 동방예의주국에서 난 오람누이가 그렇게 쉽사리 부부까지 될 리가 있나?
임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오성대감은 좀처럼 지려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어디 따로 예가 있사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무인고도에 이르렀으니 처음엔 그저 살풍리만 했을 테지만 차츰 살아나갈 도리가 생기니까 이번엔 후대를 보고 재미있게 살아나갈 생각을 하게 될 게 아니옵니까? 그런데 남녀는 그들 단둘뿐이니 할 수가 없이 부부가 될 수밖에요. 예란 따로 없습니다. 행하면 예라고 피치 못할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것도 예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성대감이 입담 좋게 도리를 따져가며 말하니 그 말을 듣던 임금이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경의 말에 도리가 있네. 그러니 경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일세. 상감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이 신하가 풀었으니 상을 주옵소서. 그럼 상으로 이 담배나 한 대 붙이세. 임금이 상으로 담배를 권하니 오성대감은 받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상감께서 어찌 한감 백성들이 담배 권하듯 담배를 상으로 주시옵니까? 다른 상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 임금이 하는 말이 경이 방금 행하면 예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 담배 한 대도 상이라고 내주면 상으로 되는 법이니 어서 받아 피우게. 안 받으면 이 상도 없어지네. 말문이 막힌 오성대감이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는 담배를 받아서 뻑뻑 피우니 임금은 물론 신하들까지 왁작 떠들며 웃는 바람에 대궐 안에서 터진 웃음이 대궐 밖에까지 나갔다. 이것이 임진왜란 이후 대궐에서 처음 있는 웃음이었다 한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 날에나 돋친 듯 한간에 퍼져 백성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며 웃어대는 바람에 차차 한간에도 농이 생기고 웃는 일이 있게 되었다. 임금이 이처럼 농을 좋아하니 신하들도 담이 커서 임금 앞에서 곧잘 농을 하였다. 어느 하루였다. 한 신하가 관복 소매 속에 닦은 콩을 몰래 넣어 가지고 와서 임금을 보고 물었다. 상감께서 신의 이 관복 소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맞출 수 있습니까? 보면 몰라도 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 상감께서 알아맞추시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과인은 보지 않고는 모르겠네. 그래, 그 속에 보배라도 넣어 가지고 왔나? 신하는 빙그레 웃더니 관복 소매 속에서 닦은 콩을 꺼내서 또독또독 소리를 내며 씹어 먹었다. 경은 대체 뭘 그렇게 먹고 있나? 예, 콩볶이를 먹고 있습니다. 콩볶이라. 그러하옵니다. 청승도 사흘 굶으면 콩짜개를 주워 먹는다는데 이런 세월에 볶은 콩 먹기도 쉽지 않는 줄 아려옵니다. 그 신하는 무정 더 소리를 내어 콩볶이를 맛나게 씹으며 임금의 안색을 살폈다. 임금은 저도 몰래 침을 꿀꺽 삼키며 신하 앞에 손을 내밀었다. 나 좀 주게. 나도 콩볶이를 먹어봅세. 그렇지 않아도 딴 생각이 있어 관복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임금이 달라고 하니 신하는 한 줌 움켜서 임금에게 콩볶이를 올렸다. 임금은 신하에게서 콩볶이를 받더니 만면에 웃음을 짓고 경들도 맛을 보라며 다른 신하들께도 나누어 주었다. 임금이 신하와 자리를 같이 하고 볶은 콩을 먹는 일은 대궐이 생겨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허허허, 담배가 식후일미라더니 이렇게 모여 앉아 콩볶이를 먹어보니 이런 때는 콩볶이가 천하의 일밀세 그려. 헌데 이 콩볶이는 어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건가? 경이 짐을 생각해서 닦아 가지고 온 건가? 아니올시다. 어허, 필요곡절일세. 그럼 이 콩볶이는 어디서 생긴 건가? 지난 밤은 저의 스승의 제삿날이온데 신은 그만 어젯밤 대궐에 있다 보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침에야 갔습니다. 스승님이 계셨기에 소신이 오늘 나라에 한몫일이나마 맡아보게 되었사온데 늦었지만 아침에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선생님 잡수시다 남긴 제사상 음식이라도 먹고 오는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지. 아무리 큰 벼슬을 해도 선생은 선생이고 학생은 학생인데 얘를 몰라서야 안 되지. 헌데 제가 갔는데도 선생 자제분 되는 사람이 음복상을 내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잡수시다 남은 제사 음식을 먹고 가게 어서 차려오라고 청했사옵니다. 그런데도 자제분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컥 화를 냈지요.
그러니 그 자제분 되는 사람이 마지못해 나가더니 도리상에 콩뽑기를 놓아가지고 들어와 저희 앞에 공손히 놓고 사과를 하옵더이다. 대감님, 노여워 마옵소서. 간밤은 부처님의 제삿날이나 집에는 콩밖에 없어서 지난밤의 제사에는 이 콩을 볶아서 부처님 대접을 했습니다. 대감님 전에 감히 음복상을 내오지 못함도 이 때문이오니 널리 생각해 주시고 이 콩볶이라도 잡수시고 가옵소서. 차제분 되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콩이 목으로 넘어가겠사옵니까? 산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제사를 안 지내도 무방하겠는데 콩이라도 정성껏 닦아서 부처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니 이 안이 효자옵니까? 그래, 너무도 천하에 다시 없는 기특한 일이라 이 일을 상감께 아뢰고자 소매 속에 콩뽑기를 넣어가지고 왔사옵니다. 임금은 눈물이 그렁해서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 자리에서 어명을 내렸다. 참으로 하늘이 경탄할 일이로다. 나라 형편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처럼 정성스레 대접하고 손들에게도 콩뽑기로 음복을 시켰으니 나라 근심을 덜고 부모에게 극히 효도한 효자로다. 저마다 이처럼 한다면 어찌 나라가 빨리 부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나라 예의가 바로 서지 않을 수 있을 소냐. 이 사실을 글로 적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도록 할지어다. 임금의 영이 내리자 나라에서는 그 사람에게 후한 상을 주고 벼슬을 내리었고 글로 그 사실을 온 나라에 전하니 듣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때로부터 백성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재물을 허타에 쓰는 일이 없이 저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나라에서도 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살피니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어렵던 나라 형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서더라 한다.